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최근에 한국을 향해서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하자 중국 당국에서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면서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눅눅 외교부 부장조리가 전날 정재우 주중 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 한국 측의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외젠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외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서 항의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인데요. 강경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자오젠에 비해서는 수위가 조금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눅 부장조리는 정 대사에게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고요.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면서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마찰이 좀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소식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을 보시면요.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회담할 전망입니다. 사실 올해 2월에 중국 방문 직전에 이게 미뤄졌었는데요. 정찰풍선 갈등 때문이었죠. 블링컨의 방중이 4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중 관계의 개선과 좀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는 18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중 간 긴장 관계를 안정시키고자 오랫동안 지연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에 중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이 정찰풍선이 미 영공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방중을 취소한 바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블링컨이 중국을 찾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예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중 정상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링컨 방중을 계기로 미중 간의 적대적 기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 역시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한편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지난 6일에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베이징 대사관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 일본이 또 이렇게 한미일 3국 주중 대사가 한자리에서 회동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그런데 이 주중 미국 대사가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현황을 중국 외교 당국에 좀 알리려는 행보로 분석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 관계가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또 별도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각도에서 이 부분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이 소비 종목들이 좀 되겠죠. 중국 소비주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LG생활건강까지 화장품이나 이 중국 소비 관련 섹터들 함께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제 임박했는데요.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육지의 방류 설비의 완성에 맞춰 설비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에 담수와 바닷물을 사용해서 해저 터널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쿄전력은 이외에도 긴급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멈추는지도 2주간에 걸쳐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도 최근 여러 테마들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겠습니다.
네, CJ시푸드나 사주시푸드, 한성기업 같이 일단 해산물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이때 좀 주가가 들썩인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또 이렇게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최근에 소금 관련 종목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금 가격이 좀 급등할 것이다. 특히나 천일염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인산가가 최근에 상한가에 도달한 바도 있었는데 인산가의 주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광폭 행보를 펼친 가운데 올트먼 CEO가 이번 방안에서 인공지능의 기업 투자나 메모리 반도체, 가상 자산을 강조하면서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최성환 SK네트워크스 사업총괄 사장과 올트먼 CEO가 지난 9일에 서울에서 만나서 AI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올트먼 CEO와 단독으로 만난 국내 기업은 최 사장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사의 공감대가 오픈 AI나 웹3 투자에서 좀 형성이 됐다고 하고요. 웹3는 탈중앙화, 독립적 웹을 뜻하게 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래서 SK그룹과 오픈 AI가 네트워크가 좀 구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우선의 SK네트워크스의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SK매직 가전제품에 AI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AI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들을 정확히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올트먼 CEO가 또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전했고요. 올트먼 CEO는 AI 생태계 구축에서 반도체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한국은 기술 강국이고 가상자산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보시면 올트먼 CEO가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이렇게 미팅을 한 기업은 SK네트워크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 주가 흐름 오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역시나 반응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장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산과 관련된 호재 전해드립니다. 폴란드가 지난해 한국에서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최대 20조 원대로 추산하는 무기류를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나서 최근까지 전차 대금으로만 약 6천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2억 5,5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항목의 대폴란드 수출액은 2억 100만 달러였는데 올해 1월부터 4월 수출액만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향후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무기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관련 기업의 방산 부문 매출이 확대되고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 규모도 더욱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종목들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종목으로는 4가지 체크해 드립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별 소식이고요. LS 일렉트릭이 지난 9일 영국 보틀리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올해 4월 총 사업비 7,356만 파운드, 우리나라 규모로는 1,200억 원인데요. 보틀리 ESS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해외 ESS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고요.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지금 스마트 에너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 조달, 시공, 그리고 통합 운영 같은 ESS 구축과 운영을 함께 맡게 되는데요. 이번 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조금 더 공략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은 역시나 LS 일렉트릭과 더불어서 지주사인 LS까지 2가지 종목의 주가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오전장에 살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